자, 먼저 오늘 첫 뉴스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국 집 빼고 20여 곳 압수수색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청문회 앞두고 부산대 그리고 사모펀드 운영사 또 각종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국 후보자의 집만 빼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위원님, 이렇게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이유 뭘까요? 그야말로 전격적이고 상당히 이례적이죠. 근데 검찰은 어쨌든 국민적 관심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사에 대해서 때를 놓칠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국민적 관심사가 큰데.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일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어렵사리 여야가 다음 달 2, 3일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문회 일정 합의 속에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속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그쪽에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비판들이 여의도에서 예를 들면 툭하면은 검찰에 넘기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치 일정 속에 어쨌든 검찰이 지금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수사를 벌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여러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당장의 어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일정 그리고 향후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든 야든 제대로 승부를 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어쨌든 검찰이 어떤 증거에 입각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내놓는 그 방법, 그 길 외에는 지금 달리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 정책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미 수사에 들어간 만큼 여러 의혹들, 지금 조국 후보자에서는 가짜뉴스다, 아니다라는 입장, 억울한 입장을 지금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니면 여러 의혹들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로서 증거 입각한 수사로서 그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서요. 사실 천안,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논문 등 저자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국대 의대 장모 교수 연구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고요. 충남 공주시 공주대 김모 교수 연구실도 올랐습니다. 딸의 어떤 논문과 관련, 제1저자 논문 또 발표와 관련돼서 관련된 곳들입니다. 그리고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한영외고, 고려대, 또 부산대까지 압수수색이 좀 이뤄졌고요.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대,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포함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운용사인 코링크 PA 서울 강남 본사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조카와 처남 등의 명의로 돼 있는 일산과 서울 자택도 포함이 됐습니다. 웅동학원 관련돼서도 당연히 웅동학원 내에서도 압수수색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최영호 교수님, 조국 후보자의 집 빼놓고는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디에서 증거인멸이 진행이 일단 지금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중요한 증인 3명,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해야 되겠죠. 피의자 3명이 지금 해외로 지금 도피한 상태거든요. 도피란 말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해외에 지금 나가 해외에 있는 지금 해외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이 지금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 명분과 의혹이 분명히 충분하다는 판단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충분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아낸 거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에 지금 들어갔다 보고요. 뭐 지금 저러면서도 조국 수석의 집은 자택은 압수수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려도 하는 등등 하는데 일단 뭐 지금 여기서 나왔던 그런 이 종합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뭐 우리가 나온 정치적 일정 안에서 빠른 속도로 국민들과 의혹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한 축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각종 의혹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은 그 증거에 대한 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 운용사 코링크 전 대표 등 또 오촌 조카 등이 지금 해외에 있는데 이것이 도피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 도피라는 표현은 좀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영은택 변호사님. 네. 근데 왜 조국 후보자 집은 빼놨을까요? 그게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려해줬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사건의 가장 핵심으로 최근에 이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사모펀드입니다. 이제 M&A 얘기도 나오고 과연 뭐 투자한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사모펀드 투자한 게 민정수석이 된 이유란 말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과거의 일이고 이렇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얘기도 보면 대부분 조국 수석이 뭐 직접 했다기보다는 조국 수석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촌 조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국 후보가 직접 관여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조국 후보가 관여했다라는 게 뭐 관급 수주라든지 아니면 M&A의 어떤 역할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개인 집을 아무래도 직접 압수수색할 때는 뭐 개인 집도 있지만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이라든지 이제 뭔가 뭐 서류를 어디다 놔둔 게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일단 인사청문회 준비 중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인사청문회와도 직접 관련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까지는 드러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민정수석 당시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를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과연 압력을 써서 그 기업들이 뭐 광급 공사를 한다는 등 그런 정황은 있지만 의혹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집은 빼놨다. 또 인사청문 후보자로서 또 민정수석으로서 좀 예민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압수수색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검찰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정수석의 자료는 아마 나올 때는 갖고 나오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두고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 만약에 뭐 민정수석 당시 문제가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 김태우 수사관처럼 청와대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할 문제고 개인 집에 그 자료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조국 후보자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로 드는 것이 조국 후보자 집은 빼놨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현 변호사님과 약간 좀 견해를 달리해서 그야말로 아직 그 법무장관 후보 내정제로 돼 있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한 것이 아닌가. 조국 후보자의 집은 좀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20여 곳에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기본적인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하듯이 확정이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개연성은 있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후보자에서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혐의가 있다는 걸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후보자라든가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죠. 검찰에서 그 정도까지 부담까지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집 자택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더라도 대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압수수색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줄 경우는 후보자에게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얘기 만 반론을 좀 듣고 싶은데요. 현 변호사님. 그냥 결국은 이제 영장 청구를 뭐 어떻게 했느냐도 문제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중요해요.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영장 청구는 뭐 구속영장처럼 아주 명백한 혐의를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98%, 99% 정도가 됐고 지금은 그래도 90% 정도 영장 발부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언론에 보도 보면 사실은 조국 후보가 직접 뭐 관련됐다 이런 얘기들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오촌 조카라든지 아니면 부인이 뭐 딸을 데리고 갔다든지 이런 얘기 있어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나온 게 없지 않은가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이다. 아니면은 이 후보자를 직접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검찰이 일부러 피한 것인가? 뭐 의견이 조금 다르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이 압수수색을 지휘했을까? 뭐 검찰 쪽에 이렇게 정통하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형사부와 특수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이 특수부가 전국적인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했다는 것,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했다는 것, 이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다 할까요? 변한봉 변호사님, 형사부와 특수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수사에서? 형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민생 범죄라든가 범죄를, 그러니까 평범한 범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는 범죄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고도의 수사 기법을 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금융거래 내역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와중에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세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권력형 비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해봤던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형사부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가 뭐 어떤 일반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피의자를 불러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네가 언제 몇 월 며칠에 그 사람을 때린 건 아니냐라고 하면 되겠지만 특수부 같은 경우 수사에는 저도 계좌를 보면서 이 계좌 흐름을 보고 이런 법령을 볼 때는 이런 의도가 추측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딸의 부정 입학 의혹 관련해서는 조금 뭐 약간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미묘한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는 조국 그 내정자가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의 특수부가 포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맥락 때문인지는 몰라도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원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이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가 특수 2부로 전격적으로 재배당을 좀 했습니다. 정호 의원님, 이 얘기는 곧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윤 총장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쵸? 특수부에 넘긴 건 한번 끝까지 파겠다라는 뜻이에요. 검찰의 압수수색, 더군다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증거 입각해서 그 확실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저는 근데 형사부에서 특수부 이동이 뭐 갑작스러운 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진작부터 특수부에서 할 걸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는 뭐 좀 흐리는 형태로 해서 통상적으로 형사 일부에 먼저 배당을 그런 했다가. 식으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준비는 특수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엄청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자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갈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면밀한 과정 속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자택은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통상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범죄 혐의가 상당히 거의 입증이 됐을 경우에 그 영장 발부를 통상 법원에서 내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부가 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 저는 고려가 됐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자고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혹을 터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은 검찰대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고 정치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논란의 증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야 될 길은 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수부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주요 부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곳이다라는 이제 설명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압수수색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혹은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오히려 보호해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무혐의로 나왔다 그러면 이 또 파장을 어떻게 후폭풍을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검찰이 분명히 지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들어갔을 거라는 것이 다 이제 상식처럼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확증을 갖고 나오느냐 문제지. 지금 뭐 무혐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견딜 수가 없고요. 특히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기 전에 지금 아까 정원갑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치의 사법부가 지금 개입을 한 거단 말이죠. 일정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수사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뭐 사실상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것, 그것까지도 좀 고려해서 특수부가 맡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맞나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한테는 처음에 이 부분을 정말 청문회를 끌고 갈 생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고소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뭐 14건이다, 10건이다, 10건에서 아마 14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아닌 측에서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만 고발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게 빨리 수사를 안 하면 특검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뭐 청문회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고소고발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벌써 인사청문회 도입한 지 한 19년 정도 됐죠. 2000년 도입했으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미비하면 이제 수사로 가는 게 지금까지 광식이었는데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측에서 계속 빨리 수사를 해라. 안 하면 특검으로 가겠다.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좀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계속 추가적인 폭로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최근에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뭐 M&A 그다음에 뭐 우회 상장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어찌 보면 특수부에서 가장 이제 수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고소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해라 압박한 부분도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계속 고소 고발이 있고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모습. 그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다가는 오히려 검찰이 권력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전격적인 압수수색, 그것도 특수부가 나선 것이다. 또 여러 맥락 가운데 하나로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